자,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전국이죠. 후보자들 둘러싼 논란과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뒷얘기들 KBS 뉴스 해설위원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위원 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한 총리 후보자 그리고 18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첫 낙마였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낙마하는 사례가 나올까요? 추가 낙마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건 쉽지 않고요. 네네.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검증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적인 낙마 대상자로 3명을 꼽고 있는데 한호철 이렇게 셋을 꼽고 있습니다. 한호철은 이제 특정 인물 이름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람 이름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만든 조어인데 네. 한동훈 법무, 네. 정호영 복지,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렇게 한호철을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이 인물들이 가운데 또 그렇게 지금 묶이네요. 예. 그렇죠. 김인철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으니까 한동훈, 정호영 둘이 남아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김인철 후보자는 낙마를 했고 사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논란들이나 의혹들이 많다. 예컨대 아들, 딸의 의대 편입학 의혹이랄지요. 아들의 또 병역 논란.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이었죠. 아빠 찬스 의혹도 있었고요. 네. 관련해서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 잠깐 발언 들어보실까요? 네. 14만 의사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네. 저 얘기를 들어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도 나는 떳떳하다. 내가 왜 물러나야 되는가? 한마디로 보면 이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혹이 나올 때마다 떳떳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낙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보수 신문 한쪽에서 머리 기사로 어떻게 썼냐면요. 네. 낙마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이렇게 버티는 정호영. 네, 버티는 정호영 이렇게 썼는데 이 얘기는 보수 쪽에서도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다는 거고 네. 대놓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예컨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정미경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대체로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그만둬줬으면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히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가야 이제 부담이 덜 가겠다 이제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맞아요. 떳떳하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버티고 있다라면 네. 그러면 가능성은 당선인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능성은 임명을 강행한다거나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인데 다음 주가 대통령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취임식 앞두고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당선인이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계속하거나 아니면 싶습니다. 지명 처리를 하거나 그렇죠. 판단이 네네. 내려질 거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가 종료가 됐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가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퇴장 판정을 받았고 네.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불가 쪽으로 확실하게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그러니까 총리 인준은 국회 의결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 인준안 인준을 통과돼야 해주지 돼요.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리는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을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을 통해서 네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임해야 될 건지 당장에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가 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 두 후보자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일종의 연계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 낙마를 막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짚어볼 내용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른바 조건부 인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퇴를 안 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부결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은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정호영 후보자는 기본이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지명 철회 혹은 사퇴를 안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동의, 인준 동의는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상황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태서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